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6시 50분이에요.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12시 되기 전에 잠들었는데 새벽 5시에 깼어요. 그래서 출근을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더 자보자 했는데 또 한 5시 반 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아, 너무 이른데 싶어서 다시 잤죠. 그랬더니 6시 조금 넘어서 또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 다 깼다 싶어서 준비해서 출근했습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늦게 들어가가지고 밤 한 7시쯤에 미팅이 하나 잡혀서 늦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여리가 자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울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여울이를 못 보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5살이에요. 5살이고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5살. 그냥 일반 사립 유치원이고 영어 유치원은 아니에요. 저희가 여울이 유치원 보낼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낼 계획은 없고요. 그냥 일반 유치원을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을 가면 뭐 영어를 잘할 수 있겠죠. 그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안 보내는 것보다는 영어를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뭐 영유가 뭐 놀이식 영유도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학습을 굉장히 과중하게 시키잖아요. 그 5살짜리한테.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5살짜리면 놀아야지. 무슨 벌써부터 영어 공부하고 단어 숙제하고 이런 게 말이 되냐. 5살짜리면 5살짜리답게 맨날 놀고 엄마랑 놀고 아빠랑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반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그 모국어. 모국어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영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국어가 든든하게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언어가 뭐 사람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물론 언어가 언어 없이 사고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언어를 통해 사고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국어를 똑바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영어는 뭐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나중에 뭐 외국을 보내주던지 방학 때라도 외국을 짧게 보내주던지 하면 되죠. 가서 배우는 거죠. 음. 저의 교육과는 아니 저의 교육의 목표는 딸내미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성인으로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크면 딸내미한테 뭐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도 체험시켜주고 그럴 계획이에요. 그냥 단순히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음, 삶을 풍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고 싶습니다. 딸내미가 커서 뭐 할지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뭘 해도 되는데 따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없어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저 좋아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시켜주려고 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빡세게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면 욕심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것들을 시켜서 성적 잘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컸고요.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공부했나 모르겠어요. 다음엔 다음엔 이 얘기로도 한편 나올 수 있겠다. 정우의 성장 스토리 어떻게 컸나. 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딸내미랑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는 그 딸을 보는 시간이 저녁 늦게 자기 전에 딸내미가 자기 전에 보게 되는데 물론 지금도 보는 시간은 그렇게 당겨지지 않았지만 회사 다닐 때는 그 업무 시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하나도 풀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제가 뭐 딸내미한테 짜증 부리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피곤함과 귀찮아함이 아무래도 보였겠죠, 딸내미한테도. 그래서 딸내미가 막 저를 밀어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녁에 끝나고 들어가도 큰 저기 스트레스가 없어서 딸내미랑도 아주 즐겁게 놀아주거든요. 그걸 딸내미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도 같이 잘 때도 있고요. 원래는 아빠랑 자기 싫다고 아빠 방으로 가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확실히 사업을 하니까 그 직장 생활 하던 거랑 비교하면 남의 일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일이 바빠도 즐겁고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내 일이고 진짜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보고 의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느끼고 보람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옛날에 소속 변리사로 일할 때는 사실 일감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의뢰인들이 저를 보고 의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 펌의 대표나 아니면 펌의 이름을 보고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르죠. 남의 일을 해준다는 느낌이 컸어요. 대신 저는 월급을 받고
일을 숙제를 하는 것처럼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주인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만든 일의 결과물의 퀄리티도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외주나 이런 거를 안 주려고 해요. 가끔 이제 대표가 영업만 하고 실무는 뭐 소속 변리사한테 시키든 외주를 쓰든 명세사 분들한테 시키든 비변리사 분들한테 시키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는 거면은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는 제가 쓰는 걸 줄 알고 제가 실무를 하는 건 줄 알고 의뢰를 주시는 건데 뒤에서 몰래 외주 주고 다른 변리사가 쓰고 이러면은 약간 그런 클라이언트를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레드에서도 이제 고정글로 대표 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걸 컨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네. 오늘은 그래도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는 쿠파일럿이라는 회사의 대표와 미팅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회사 소개도 하고 서로 협업할 포인트가 있는지 얘기도 해보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쿠파일럿은 이제 쿠팡에서 셀러분들이 뭘 팔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시장이 유망한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연해 주시는 걸 봤는데 아주 데이터가 아주 상세하고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고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쿠팡에 뭐 떼다 팔면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쿠팡 셀러분들은 쿠파일럿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파일럿 대표님과 여러 협업할 아이디어들을 논의를 했고 다음에는 좀 더 아이디어들을 디벨롭하고 구체화시켜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팅 끝나고 직원인 기성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샘솟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쪽은 잘 모르는데 잘하는 기성이가 합류해서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있을라나 아마도 없겠죠? 있다. 웬일이지? 아, 제가 일찍 와서 자리가 있군요. 제가 그, 저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기둥에 바짝 세웁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경고음이 엄청 따다다다다다 난리가 아니에요.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